요즘 저희 PD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머니가 뭐니 잘 봤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지급정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순우 기자의 머니가 뭐니 재밌게 잘 봤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어제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프트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과도해지다 보니까 뒷문도 넓어진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동산부 반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프트, 사실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 시프트라는 게 사실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거를 거래한다는 자체를 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이런 편법 거래가 정말 많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프트 입주권 거래는요, 그 아파트 분양권 거래처럼 이제 직접 거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시프트는 이제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으로 나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공급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하고 자산 보유 수준, 신청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해서 당첨되면 로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반 공급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고요. 이제 입주권 편법 거래는 특별 공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일반 공급이었고 특별 공급에서 편법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특별 공급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입주를 하는 걸 이제 특별 공급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입주권 거래는 이제 철거민이 받은 입주권 매매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철거 예정 주택을 미리 구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특별 입주권을 얻어서 입주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홍보 전단지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장기 전세 아파트 홍보 전단지입니다. 보통 이제 도심에서 많이들 나눠주고 있는 건데. 저 이거 여의도역에서 똑같은 거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의도역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뿌려지고 있는데 이 전단지를 보면 이제 청약 통장 필요 없는 특별 공급, 강남의 아파트를 반값에 이런 문구들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철거 가옥을 미리 사서 입주권을 얻도록 알선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군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홍보 전단지를 돌린 그 부동산 회사를 직접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수용될 가옥을 매입을 하셔서 선생님 명의로 등기를 해놓으시면 해당 구청에서 입주권하고 보상금을 드리는 거죠. 5분 후 송수만 떼면 잘하시는 식으로 다 입주 가능하시고요. 너무 합법적으로 일사천리로 될 것처럼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설명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철거민을 위한 입주권 따로 마련이 된 건데 이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래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게 시프트인데 이런 입주권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는 주택 공급 교란 행위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적발이 되면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알선 업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보셨다시피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죠. 정말 불법이고 안 좋은 거면 오랜 동안 처음에 우리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왔던 사실이고요. 제가 관심을 있고요. 해주고 있기 그렇게 안 된다는 직접 가서 들어보면 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논리가 좀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정말 불법이 있고 어느 정도 불법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해왔으니까 비록 불법이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히 불법이고 불법이면 뭔가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시프트의 편법 거래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왔던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재 대상이긴 한데 이걸 신고하고 고발하려면 이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는 사실 뭐 거래 당사자나 아니면 이 알선 업자들에게 갖고 있겠죠.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를 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고발 조치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되게 희박한 경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관계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법이라는 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100% 완벽한 법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런 걸 갖다 저거 하는데 더 이상은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어제 리포트 보면서 발끈했었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 완벽한 법은 없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가 사실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상황은 뭐 점점 그리고 알선 중개업자들도 너무 당연시하게 이런 편법 거래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제가 한 100보 양보를 해서 그들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사실 뭐 철거민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 집을 미리 산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뭐 개인 간의 주택 거래는 당연히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당연히 뭐 이렇게 주어진 권리고요. 하지만 이제 알선 업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철거민 주택을 미리 뭐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서 예. 중개해서 매매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 알선을 해주고 이것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게 네. 불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들도 그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들도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앞선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사는 거잖아요. 예. 도시계획이 어쨌거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 실제로 뭐 시행이 되는지 또 이제 해당 주택이 뭐 시프트 입주권이 나오는 철거민 주택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이제 뭐 물론 이제 알선 업자들은 당연히 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다, 문제 없다. 뭐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집 샀다가 결과적으로 입주권은커녕 이제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를 그냥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돈만 날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실제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피해를 막으려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2012년에 이 특별공급 대상 자격 인정 시기를 주민열람 공고일로 앞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업 시행 여부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예. 철거 여부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3자가 미리 알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거래 같은 것들을 막으려고 한 거죠. 예.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선 업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있다. 뭐 절대 무산될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미리 점 찍어준 집을 사라고 시민들을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부동산 그 업계에서도 그 시장 안에서도 이런 알선 업자의 거래 행위를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뭐 업계 관계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자체나 혹은 정부나 혹은 그 시 담당자들이 그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사실은 눈속임해서 파는 게 기획부동산이고. 이게 뭐 이분 관계자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예. 이게 뭐 정확한 정보는 사실 정부와 지자체만이 알고 있고 또 갖고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마치 진짜 뭐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인 듯 뻥튀기해서 속여 팔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기 피해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도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뭐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 투자와 약간 비슷하게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공시도 안 나왔는데 증권가에서 나돌고 있는 이런 정보지만 보고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데 액수는 훨씬 큰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프트 편법 거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어떤 정보에 혹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피해자가 좀 안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